반갑습니다. 오늘은 소재 표현 중에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는데요. 드레스 중에서 시스루 소재를 이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지책에서 지금 찾지를 못해서 지금 파일은 원본 사진 그대로 올려드릴 거고요. 지금 제가 출력을 한 인쇄물 가지고 오늘은 표현을 해볼게요. 앞전까지는 캔손 브리스톨 마카지 중에서 큰 사이즈 A3G를 사용했었는데 오늘은 A4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아직은 새 거기 때문에 두께가 높죠. 이러면 이제 스케치를 하는 동안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만 이렇게 뜯어서 사용을 하세요. 먼저 스케치를 하려면 이제 등분을 나눠야 되겠죠. 기초 단계를 많이 연습하셨다면 이제 최소한의 선만 이용을 해서 스케치를 옮겨 그릴 수 있도록 가능하실 거예요. 최소한의 선이라고 하면은 이제 뒷모습이니까요. 뒷목 중심점을 찾아서 수직이 되는 선을 먼저 하나 긋습니다. 그리고 어깨 끝점과 끝점을 연결을 하는데요. 지금 살짝 걸어가는 포즈이기 때문에 어깨가 한쪽으로 올라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끝점을 연결하시고 오른쪽 어깨가 올라갔죠. 그럼 반대로 허리와 엉덩이선은 오른쪽이 내려가게 될 겁니다. 아주 심하게 꺾인 선은 아니에요. 어깨선처럼 살짝만 내려온 선을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걷는 포즈이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척추 또한 같이 휘어지겠죠. 척추 휜 모습을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휘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이 모습을 그대로 스케치로 옮길게요. 자, 그림을 하나 작게 표현을 해보자면 목도 살짝 옆으로 휘어진 모습이고요. 어깨점 살짝 올라가고 허리선, 엉덩이선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꺾여 있죠. 이 상태에서 팔이 이제 왼쪽 팔, 뒷모습을 봤을 때 왼쪽 팔이에요. 뒤쪽으로 그리고 오른쪽 팔은 앞쪽으로. 그럼 우리 걷는 포즈 생각해 보시면 손은 항상 다리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지금 드레스 안에 가려져 있어서 보이진 않지만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왼손이 뒤로 와 있다면 오른발도 뒤로 와 있겠죠. 걷는 포즈 중에서 뒤쪽으로. 오른손이 앞으로 가 있다면 이제 왼쪽 발이 앞으로 가 있을 거예요.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포즈를 기초로 해서 옮겨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이 되는 기초선 하나 그리시고요. 어깨 끝점을 살짝만 올라간 선으로 그려주시고 허리선 살짝 내려온 선 찾아주시고 엉덩이선 그리고 지금 머리 두상이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그리고 목선도 사선지게 그리고 어깨 끝점 연결을 할게요. 지금 일반적인 신체 모습하고 좀 다른 게 전혀 어깨에 패드가 들어가 있지 않는 옷이에요. 드레스 스타일이. 그런데 어깨 각도를 보시면 많이 높죠. 그래서 우리가 하견이다, 상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실제 패션 디자인에서 옷을 제작을 할 때요. 이 같은 어깨는 저희가 상견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이 어깨 모양을 그대로 살려줘야 돼요. 그리고 몸 위의 각도, 허리선의 위치 일단 잡아보고 어깨에서 허리선까지 그리고 엉덩이선 약간 휘어져 있는 모습까지 연결을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렸던 것처럼 다리가 이렇게 꼬여 있겠죠. 근데 이제 드레스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드레스 모양으로 그대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스루 드레스를 연습을 하는 거니까 똑같이 그리실 필요는 없고요. 이 정도 단계가 되면 자연스러운 선으로 우리 이런 드레스를 머메이드 드레스라고 하죠.
머메이드 드레스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조금은 과장되는 부분은 더 과장하게 하시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떨어지는 원단 부분은 드레이프를 더 강하게 주시면 머메이드 스타일이 더 확실하게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팔의 각도를 찾아볼게요. 먼저 기초선을 그려놓고 그리시면 편하세요. 기초선은 살짝 팔꿈치선 찾아놓고 꺾이는 선 찾고 손목 위치 그리고 손가락의 위치까지 잡아놓고 뒤로 나와 있는 팔의 위치, 팔꿈치 위치 그리고 엉덩이 쪽으로 살짝 걸쳐있는 손의 위치를 찾아주세요. 자, 팔의 길이를 보시면 얘는 앞쪽으로 가 있는 팔이라는 게 확실한 게 길이가 여기가 짧아지죠. 이제 멀리 있는 부분이 더 짧게 보이는 거를 이제 알고 계시니까 이게 앞으로 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뒤로 가 있는 팔이 훨씬 더 긴 곳에 있습니다. 팔목, 손가락의 위치. 그리고 이제 다시 머리 위로 올라가서 기초선을 조금 더 세밀하게 잡아볼게요. 목선이 보이는데 살짝 머리카락 사이로 귀의 모습이 보여요. 턱선 모양 그려주시고 귀도 뒤쪽으로 보는 모습. 귀의 뒷바퀴 부분만 보입니다. 뭐 굳이 표현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단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 옮겨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레스 목선. 입체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목선보다는 살짝 바깥쪽으로 외곽선을 그려주시고요. 어깨. 운동을 좀 많이 한 모습 같죠? 어깨가 엄청 넓어요. 각이 지면서도. 이렇게. 너무 과하게 또 따라 그리다 보면 운동 많이 한 근육질의 몸매가 또 잘못 표현이 되거든요. 일부 조금 생략할 건 생략을 하면서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어깨선. 지금 여기가 더 올라간 걸로 표현이 되네요. 더 낮춰주세요. 여기를 올려주시고 허리를 더 과하게 짤룩하게 넣어주시고요. 엉덩이는 조금 더 크게 풍성하게 그려주시고 자, 그리고 손의 위치에다가 손의 모양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소매 끝이 손등을 더 덮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손등 모양으로 이렇게 타고 넘어가는 실루엣을 표현해 주시고요. 이제 손의 뒷모습입니다. 뒷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엄지손이 가리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 새끼손가락 위치 잡아주시고요. 이제 손가락 모양은 약간 일직선이 아니라 원형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럼 시작되는 마디가 조금 더 위에 올라가는 곳에서 새끼손가락보다는 더 길게 이쪽 손은 안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게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보이게 하셔도 되지만 그럼 너무 굵어 보이니까 안쪽으로 살짝만 이렇게 보이도록 조금 더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소매도 두꺼운 원단이 아니죠. 그럼 손등을 타고 넘어가는 선이 두꺼워지면 안 되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만 연결을 해주세요. 반대편 손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손등 살짝 덮는 위치까지 내려오시고 손 뒷부분 새끼손가락 여기도 타고 올라가는 모습으로 그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기초선을 했고 다음부터 이제 머리카락 채색 단계 넘어가겠습니다.